네, 목요일 들크럼데이입니다. 들크럼한 하루를 보내려면 건강은 필수잖아요. 특히 아이들 건강 부모님들께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육아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약 박사 현경철 병원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다시 바람이 불고 좀 추워졌네요. 아쉬워요. 벚꽃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우, 예.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럴 때 환절기 우리 건강 잘 체크해야 되잖아요. 네. 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또 신경 쓰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시기별로 함께 알아봤는데, 방글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예, 예. 방글의 시기가 이제 만으로 3, 4세? 예, 맞습니다. 네. 만으로 3, 4세고요. 오늘부터는 튼실의 시기 들어갑니다. 요 튼실의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떠한 연령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죠. 이 튼실이는 어떤 시기예요? 예, 만으로 한 4, 5세 정도 되는 시기이고, 네. 이제 방글이 시기에 소통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발달했다면, 이 시기에는 몸이 튼실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네요. 튼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몸 중에서도 외부 환경과 직접 접하는 부분인 호흡기 위주로 발달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요. 네, 네. 한 성인이 한 80% 정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감기를 달고 살던 친구들이 이 시기에 들어서 감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조금 한시름 놓겠네요. 이 시기에 뭐 치료받으러 온 애들이 한약을 먹고 나아지면은 네. 한약 먹고 나아지신 줄 아는데 네. 시기가 그래서 나아질 경우가 어머, 많습니다. 이거 1급 비밀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영향도 있다. 만 4, 5세면 우리로 보통 이제, 5, 6세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좀 더 몸이 튼실해지는 시기니까 요 튼실해질 때 더 신경 많이 쓰시면 아이들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잘 체력이 자라겠네요. 올라오면서 네. 낮잠을 안 자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낮잠하고 생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음. 이 시기에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체력이 떨어지면은 밤에 실수하는 야뇨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오, 그것도 신경 네,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여전히 네. 동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많아요. 네, 이런 지난 시기라고 시간에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얘기했었는데 예, 예.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우리 큰애들 예.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튼실이 시기. 그럼 특히 신체의 어떤 부분이 주로 발달을 할까요? 뭐 외부하고 접촉하는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폐계통이라 하는데 그냥 네. 폐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허파만 얘기하지 않고 네. 이제 뭐 호흡기계 전반을 다 아,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뭐 호흡기계 중에서도 피부 호흡을 하는 피부도 폐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피부의 장벽도 좀 발달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직접 숨을 쉬는 뭐 코로 들어가서 네. 기관지를 거쳐서 네. 이제 폐로 가게 되는데 이 호흡기 계통도 발달이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뭐 음. 자그마한 관이 있어요. 네. 저희 때는 유스타키오 관이라고 배웠고 네. 요새 애들은 이관이라고 배우는데 이관. 예, 이 관의 크기도 조금 커지고 네. 이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서 이제 중이염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코 비강 옆에 보게 되면은 또 자그마한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부비강이로 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조금 커지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입니다. 기능적으로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감기도 좀 예. 증상도 좋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요때 이제 조금 더 관리 잘 시켜주셔서 건강하게 아이들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5살 전후로 감기 등 호흡기 질병에 이제 이런 이유로 덜 걸리게 되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감기가 확실히 오래가지 않고 스스로 이겨내는 게 이제 보입니다. 아.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정기가 튼실해지기 때문이고요. 네네. 아까 지금 뭐 코에서 귀로 이루어지는 관 얘기했잖아요. 네, 이 관 이관. 자체가 네.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직경도 작고 코하고 귀가 이제 평행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코 문제가 생기면 네. 이제 귀로 가는 이제 공기 구멍을 어. 막아서 중이염까지. 예, 뭐 고막 안에 있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음.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삼출시켜서 네.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예, 질환들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네. 이 시기에 그 직경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귀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선으로 발달되면서 아. 공기가 잘 통하게 되면서 중이염의 빈도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한 그 부비강이라 해서 코 안에 이 부비강도 커지고. 예, 비강 옆에도 이제 부기강이라는 공간이 네.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뇌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거나 할 때 뇌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라디에이터 역할도 하고요. 아, 부비강이요? 예, 그리고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는데 네. 이 시기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뭐 축농증이나 이제 비염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시간이 지나면 크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괜찮은데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해주려다 보니까 문제가 예. 생긴다. 이런 예.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감기랑 또 오인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맑은 콧물이라든지 누런 콧물, 코막힘, 기침 예. 증상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 요때 그럼 요런 거는 왜 그런가요? 증상은 감기 증상이 똑같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한 음.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2주 전에 해결이 되면 감기라고 그러고요. 감기고요. 이제 2주 이상 가게 되면은 뭐 비염, 축농증? 축농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단순히 기간의 차이가 됩니다. 예. 아, 기간을 그럼 잘 유심히 예, 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때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요때 잡으면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비염이나 예. 축농증? 비염이나 축농증이 이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도 회복되지 않는 친구들은 네.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은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러면 예, 도와줘야겠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어른들도 콧물의 색 보면서 아, 이제 뭐 낫겠다, 괜찮겠다 이런 얘기도 예. 하시고 아니면 뭐 질환 같은 거 병원에 가면 꼭 콧물의 색이 어떤가요? 물어보시잖아요. 예, 예.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영향이 있나 봐요. 예, 이제 콧물은 시기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제 본인이 감기 걸렸을 때랑 네. 아이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감기 초기에는 물같이 맑은 콧물이 나옵니다. 줄줄 흘러요. 가만히 예. 있어도 민망할 그리고 때 많아요. 네. 조금 지나게 되면은 좀 끈적끈적해지게 찐득해지고. 되고 그러다가 더 지나면은 하얘지다가 우유빛 콧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유빛 콧물이 나오면은 초기보다는 좀 진행된 거고 네. 더 진행되면은 무슨 색깔 나오는지 아시죠? 아, 약간 그 초록빛. 예, 누래지다가 초록빛. 그게 이제 나으려고 하는 예. 거예요? 아니죠. 오래된 아, 감기 오래된 감기 콧물인 거죠.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콧물 상태만 보고도 아, 이 콧물이 어느 정도 된 콧물인가를 알 수 있고 뭐 축농증이나 이제 오래된 감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치료를 하거나 감기를 걸릴 때 네. 누렇고 초록 콧물을 같이 이제 배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안에 있던 찌꺼기들을 배출시키는 거니까 그런 네.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시원하겠구나. 어. 그러면서 더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맞아. 아니 그 모습만 봐도 진짜 제가 속이 후련하고 예.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괴롭겠어요. 예.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좀 병행하나요?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전기와 사기의 관점에서 치료를 합니다. 네. 이제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전기는 이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잡아주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키워주는 거고 이제 코 증상에 있어서의 사기는 콧물의 관리입니다. 뭐 콧물을 삭히면서 없어지게 하기보다는 네. 한약으로는 이제 밖으로 잘 배출을 배출시키도록 시켜주는 거. 유도해주는 치료를 하는데 네. 이제 모래 축농증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보게 되면 네.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누런 콧물이 나오거든요. 오호.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 있던 애들이 배출되는 거니까 아.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거라고 이제 안심하시고 네.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물도 많이 먹이고 네. 습도도 유지시켜 주시고 샤워할 때 코 풀려 주시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아니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가 아니고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예. 배출되고 있는 과정이다. 심한 친구들은 한 한두 달 내내 배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그 몸 안에 예. 계속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 좋았겠어요. 어느 일단 정도 배출이 염증이죠.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좀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시원해질 것 같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에는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 낮잠 교육도 이제 자지 않게 하는 교육도 시작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또 천천히 해야 될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이 낮잠에 대해서 아이들 또 안 자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예. 어떤가요? 재워야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좀 이 시기를 조절해야 될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낮에 잠을 자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니까 낮잠을 안 자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아이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아이들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놀았는데 낮에 졸려 하면은 낮잠을 재우면 되고요. 네. 졸려하지 않고 견디면은 그냥 밤에까지 조금 있다가 조금 네. 일찍 재우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애들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제 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재우잖아요. 자야 되죠. 예. 네.
어떤 어린이집은 만 5살에 재우기도 하고 네. 어떤 어린이집은 만 6살에 재우기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시기라면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 단체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이들 막 억지로 막 재우려고 예. 하지 않는 거는 좋겠네요. 예, 네. 낮잠을 자지 않고 오는 경우도 대부분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돌아오는 어린이집 차 안에서나 거의 엄마가 데려가게 기절하죠. 되면 졸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밤잠을 재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화해서 한 30분 미만으로 재우시고 네. 조금 기다려주면 될 거고 또 그 시기에는 늦은 뭐 초저녁에 뭐 놀러 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뭐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놀아준다든지 하는 것 자체를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밤에 일찍 잘 재워야 예, 되니까. 아이들은 특징적으로 네. 체력이 떨어지면 네. 과잉 행동 양상을 띠고 더 나대거든요. 아, 피곤한데 더 나대요. 예,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우리의 체력이 너무 좋아서 이 좋다고 시간에도 더 생각하는데. 놀려고 해요 하는데 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피곤해서 졸려서 나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겠네요. 예. 아, 우리 애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놀아야 되겠다. 요즘 날씨 이제 점점 좋아지고 예. 또 해가 길어지니까 그게 아니고 애가 조금 과잉 행동을 보이는 건 피곤한 거다. 예, 그러면 더 쉬게 해주셔야 되고 아, 네.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이 아침에 잘 일어나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면 네. 아침에 잘 일어나면은 그래도 괜찮군요. 예, 괜찮은 건데 아. 아침에도 못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 이제 아침에 깨우고 리듬 잡아주고 일찍 재우는 습관 잡기를 하셔야 되고 네. 그래도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예. 점 여러분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 라디오 동의보가 우리 현경철 병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괜찮아요.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열어두고 있고요. 자, 이 시기에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는데 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 있거든요. 네.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뭐 일반적으로 튼실이 정도가 되면은 밤에 소변은 가리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네. 한 만 5살 정도가 지났는데 밤에 실수하는 친구들은 야뇨라고 하고 치료 증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특별하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게 애들이 멀쩡하다가도 뭐 소풍을 갔다 오거나 심하게 논 날은 실수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체력이 되면 괜찮아지는데 네. 야뇨증이 있는 친구들은 네. 체력이 안 돼서 어.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체력만 어느 정도 만들어주게 되면은 네. 스스로 가리게 되고 네. 한 번 가리게 되면 또 괜찮아지는 게 야뇨증이거든요. 음. 근데 엄마들이 뭐 소변 교육을 시킨다든지 네. 뭐 정말 문제는 체력인데 체력에 대한 배려를 안 하게 되면은 애들이 계속 실수하면서 아. 바깥에서 뭐 자지도 못하고 네.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본인도 그걸 다 알잖아요. 위축될 예. 수 있는데 아이들 뭐 정신 건강이 문제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뭐 심리 상태가 문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계속 주의만 줄 게 아니라 예. 얘 몸이 약한지 신체적으로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예. 있으니까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일체적으로 좀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게 야뇨 증상은 네. 체력이 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다. 예, 체력이 예. 떨어진 게. 예. 그러니까 쉬게 해주시고 제일 체력 보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네요, 여러분. 근데 그 피곤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네. 괜히 아이들 탓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요 점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낮에 소변을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이 야뇨하고 좀 다른 건지요? 예. 낮에 실수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건 많습니다. 또 스트레스요. 예. 체력이 네. 떨어진 것도 관여하지만 스트레스 네. 관여되는 게 많기 때문에 밤에 실수하면 체력이고 낮에 실수하면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체력과 함께 뭔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고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낮에는 좀 스트레스, 예. 밤에는 전기가 허해졌을 때. 예.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전기 약해지니까. 예, 같이 배려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봐야겠네요. 비중을 그렇게 두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 시기 스트레스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엄마의 잔소리, 그렇군요. 그다음에 네. 동생, 동생, 예. 그게 제일 커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두 가지를 위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이 도움되겠네요. 아이들 입장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그 야뇨가 있는 우리 아이들 치료할 때 뭐 특별한 점들도 좀 있고 그렇다면서요. 어떤가요? 네. 체력하고 확실하게 관계가 있는 게 네. 이제 치료를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다 보면 야뇨하는 패턴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피곤한 친구는
실수를 하고도 음. 그 축축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 그냥 자거든요. 그냥 자요. 예. 아. 근데 이제 체력이 조금 생기게 되면 네. 그 축축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느끼니까. 예, 옷을 벗든지 아니면은 옆에 이불로 옮겨가서 자든지 네. 이렇게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실수하는 시간도 바뀝니다. 음. 체력이 안 될 때는 자자마자 바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체력이 조금 되면은 이제 조금 더 견디다가 음. 새벽녘에 실수를 하다가 아. 결국은 아침까지 참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점점 이제 과정이 좋아지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네. 기다려 주시면 되고 네. 이제 뭐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12시경에 무조건 깨워서 소변을 억지로 누이기도 하는데 아, 그건 안 좋아요? 예, 그러기보다는 네. 스스로 이제 노이를 느끼고 뭔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푹 재워주는 게 예. 가장 좋은데, 아이를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체력 보충, 예. 아이들 전기 안 떨어지게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우리 3140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어요. 우선 어린이집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밤에 소변 실수하는데 이것도 피곤해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네, 두 가지가 다 다 영향이 반영되겠지만 있겠네요. 네. 예, 피곤해서 그런 게 더 퍼센티지가 높으니 이제 체력적인 걸 조금 도와주시면서 네. 뭐 잘 먹이고 일찍 재우시고 재우시고. 이렇게 한번 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코가 자꾸 막히는데 네. 우리 아이 치료해야 할까요? 예, 뭐 한 튼실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만 되면은 좋아지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네. 코 증상이 계속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네. 이때는 좋아지는 시기라고 하셨었거든요. 이 2살, 3살 때는 조금 놔두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네네. 이 시기는 치료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하셔야 초기에 또 치료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죠. 자, 오늘 그 튼실이의 모든 것 조금 이야기할 내용이 많아서 뒤에 좀 저희가 뭐 편식 얘기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증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시기네요. 만 4세에서 5세 튼실이 시기. 다음 시간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라디오 동의보가 오늘도 현경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